자, 이렇게 여름철, 도심에서 가깝고 한 공간에서 물놀이, 또 어트랙션 등등 스릴 만점 즐거움이 있는 워터파크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워터파크 곳곳에서 당신과 또 가족을 노리는 안전사고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의 꽃 중에 꽃은 뭐다? 슬라이드. 그렇습니다. 스피드와 스릴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입니다. 자, 하지만 빠른 속도만큼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죠. 알아도 듣자, 모르면 더 듣자. 놀이기구 안전 탑승법. 자, 워터 슬라이드를 탈 땐 라텍스, 또 폴리우레탄, 나일론 소재 등의 수영복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수영복 소재가 아니거나 옷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력 때문에 슬라이드를 내려가던 중간에 멈추거나 심지어는 워터 슬라이드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진짜요? 이 옷의 마찰력 때문에 이 저항력 때문에 튀겨나갑니다. 야, 이거 전혀 몰랐네요. 화면 보시죠. 갑자기 뒤에서 자, 어머머. 아이고야. 어머. 피할 겨를이 없네. 네. 아, 저 위에서 내려가면 안 되지. 대부분 워터 슬라이드에는 안전 요원이 있어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을 하지만 자, 영상처럼 안전 요원이 또 없는 일부의 워터파크 혹은 또 요원의 말을 무시하고 연속으로 탑승을 저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나죠. 타박상, 골절 등 큰 불상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워터파크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즐길 때 또한 올바른 자세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양손을 일단 가슴에 밀착하시고요. 발목은 꼰뒤, 발끝을 아래를 향해 주시고요. 자, 고개를 들고 배꼽 쪽을 향해서 아래를 주시하면서 타셔야 되는데 이 자세는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된 자세이고요. 자, 그리고요, 파도에 몸을 맡겨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인공 파도풀. 무려 2m가 훌쩍 넘는 파도로 스릴이 끝내주죠. 하지만 구명조끼나 튜브 없이 그냥 몸을 맡겼다간 몸을 가두지 못해서 온몸이 쏠리면서 찰과상과 또 타박상까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안전가드, 구명조끼, 튜브는 필수고요. 가급적 엉덩이 쪽에만 걸치지 말고 들어가서 손잡이를 꽉 끼워서 나를 맞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튜브에 엉덩이 끼는 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튜브에 이거 엉덩이 껴봤는데 진짜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몸이 이렇게 껴가지고 그 상태로 만약에 이게 수심이 깊은 데로 이게 이동을 하면은 몸을 못 가누잖아요. 순간적으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세보다는 손을 꽉 끼고 자기 딱 몸에 잡고. 끼우는 튜브 자세가 더욱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6위 공개합니다. 관광대국에서 악몽을 피하는 법. 다이내믹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값, 수상 스포츠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의 푸켓이나 필리핀의 세부 등은 휴양과 레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해외여행 1번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매해 관광 수요가 늘다 보니 무허가 수상 스포츠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여름마다 빈번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레저 스포츠 중에서도 이 패러세일링은 수상 레저뿐 아니라 하늘까지 정복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바닷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아, 해봤어요, 저거를? 예. 그냥 내가 매달려 있기만 하면 굉장히 예,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난 2017년 7월 휴양지 대명사 푸켓을 찾은 호주의 한 부부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일어납니다. 70대 호주 관광객 로저 존 허씨는 패러세일링을 즐기다가 하늘에 약 30m까지 뜬 지 약 13초 만에 바다로 그대로 곤두박질에 추락하고 맙니다. 사고 후 곧바로 구조대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다. 근데 저거 안전장치가 잘 돼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당시 낙하산과 여행자를 연결하는 안전장치의 하네스의 고리가 풀리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함께 있었던 로저 씨의 아내의 말에 따르면 낙하산 착용을 도운 직원은 로프를 잡는 법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안 되죠. 아,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사소하게 안전 불감증이 만든 사고인 거거든요. 그렇죠.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자, 먼저 패러세일링을 하기 전에 바다를 달리며 낙하산을 끌어줄 모터보트가 무척 중요한데요.
국내 업체에서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증 1급이 있어야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당국의 해양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전에 운전사의 면허증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연결하는 안전장비는 정말 생명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구가 녹이 슬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5위 공개합니다. 여름철 Safe of Water. 요즘 이것에 입문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바로 여름 수상 스포츠의 꽃! Surfing USA, Surfing USA.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라는 말처럼 매력적인 수상 스포츠가 바로 서핑인데 말이죠. 엄청나죠 요새.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5년 3만 5천여 명에서 2016년엔 4만여 명으로 5천 명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불청객, 수상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30세 김모 씨가 해안가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엔 강원도 양양 동산해수욕장에서 보드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안전장비 리시코드 미착용으로 서핑 도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핑이 참 재미는 있지만 정말 안전에 유의해서 타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만만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이건 좀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리시코드 있잖아요. 네네네. 서핑의 생명줄로 불리는 이 안전장비. 물에 가라앉지 않고 부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명도구와 분리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리시코드로 내 몸을 항상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서핑은 바다에서 초보자와 전문가가 한데 뒤섞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서프보드에 부딪히거나 또 다른 서퍼와의 충돌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드를 타고 올라탄 파도에 끼어들기는 NO! 이게 바로 서핑 에티켓. 근데 서핑 타는 사람들 보면 꼭 파도가 큰 날 일부러 더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짜릿하고 재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정말 위험하니까 좀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12년 7월 경기도 가평에서 30대 남성 하반신 마비, 201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20대 남성 사망, 2016년 8월 경기도 가평에서 4살 남자아이 사망. 큰 설렘을 안고 휴가를 간 이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곳은 바로 펜션. 펜션이 뭐 이렇게 위험해요? 펜션입니다. 펜션에서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행 시 이용할 숙박시설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펜션이 약 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년 여름 펜션 내 사고가 증가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펜션 내 사고 발생 건수가 무려 130건. 어머.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바로 수영장. 그런데 이 펜션 내 수영장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제대로 된 안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펜션 내 수영장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만든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는 펜션은 법의 사각지대이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된 거죠. 수영장 운영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수할 수 없도록 수영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더욱 세심한 안전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조스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외국 영화 이런 게 떠오르실 텐데요. 그죠, 보통 뭐 해외 외신이나 뭐 미국, 호주 이런 쪽에서 이제 상어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백상아리가 한국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한 어민에게 발견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백상아리가 누구냐? 거대한 몸집에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인데요. 500여 종의 상어 중에서도 가장 난폭하다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죠. 야, 저기 우리나라 잡혔다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척, 충남 보령에서. 뭐 서해안도? 원래 상어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북쪽의 한류가 만나는 곳이 서해안인데요. 그래서 광어나 우럭 등이 잡히는 5월부터 서해가 상어의 먹거리 천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7년 영덕 그리고 올해 거제, 삼척 또 동해안까지 식인상어가 출몰하게 된 이유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바로 온난화 때문입니다.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올여름 당장 긴장을 바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부산 해운대, 송정, 강원도 망상, 주문진 등 전국의 260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나 물놀이 하다가 내 눈앞에 상어가 딱 하니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인 창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상어 만났을 때 코 때리면 기절하나요?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상어의 앞 이마와 눈 주위에 뇌신경으로 연결되는 신경세포가 집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화도 만화도 아닙니다.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과거 상어가 출연했던 해역에는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최선이겠죠. 자, 그리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요. 바다 수영할 때 이 시간만큼 꼭 피하라고 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겠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7시와 동틀려 킨 오전 6시. 이때는 상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얕은 바다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식인 상어가 배가 고프면 얕은 곳으로도 출몰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배고픈데 장사 있습니까? 예, 올라오는 거죠. 부표로 안전선을 표시해 놓은 곳, 이 선은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에 11위 공개합니다. 여름철 암을 부르는 모모. 섹시한 버디라인, 또 탄탄하고 매력적인 건강미를 위해 여름마다 이것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암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선탠입니다. 선탠하다가 암에 걸리는 믿을 수 없는 일. 정말 100% 실화입니다. 자, 미국 중동부 켄터키주의 간호사 타우니 월러비. 엄마, 피부색 섹시한 거 봐. 대체 태닝을 얼마나 자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럽다, 얘. 이게 쉬운 줄 아니? 진짜 자주 해줘야 유지가 된다. 자, 서양에서 워낙 태닝이 대중적이잖아요. 특히나 이 월러비는 일주일에 평균 4~5번씩 인공 선탠을 즐길 만큼 태닝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얼굴이 너무나 간지러워 잠에서 깬 월러비. 자, 월러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얼굴에 검은 반점이 여러 개 생겨난 건데요. 급히 병원을 향했는데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바로 악성 흑색종. 피부 암의 종류 중 가장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자, 보통 흑색종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햇빛에 의해 손상돼 검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이 원인인데요. 자, 인공 선탠을 할 때 램프에서 발산되는 자외선은 태양 광선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비해 그 방출량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월러비는 이 흑색종 때문에 암이 발생한 피부 부위를 모두 도려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더 예뻐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려다가 아이고야.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특종을 준비한 이유. 우리나라에서도 5년 동안 악성 흑색종이 33.4%나 증가. 각종 환경오염으로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면서 자외선 노출량도 급증.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악성 흑색종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네. 그러면 이제 선탠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매력적이긴 해요, 구릿빛으로. 대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공 선탠을 할 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 법칙.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2회, 1년에 총 30회까지만 피부에 수분이 급격히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일광 화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아까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자연 태닝을 하는 분들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 어딘가에 생겨난 점이 점점 커져가거나 점의 모양이 일정치 않고 울퉁불퉁할 때. 자, 그리고 다들 손톱 한번 보십시오. 자, 손발톱에
흑색 세로줄이나 반점이 생긴다면 흑색종을 알리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을 찾아 즉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10위를 공개합니다. 방파제의 목적은 거센 파도나 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산바리라고 많이 부르는 이 테트라포드로 만드는데요. 이곳은 바위나 암초 주변에 사는 볼락, 우럭 등 다양한 어종들이 몰리기 때문에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명당으로 불린다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테트라포드가 정말 위험한 곳인 거 모르셨죠? 실제로 울산해양경찰서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연안에서 일어난 61건의 안전사고 중에 방파제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빠져서 그러죠. 그렇죠. 이 방파제는 파도에 늘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이끼와 해조류들이 자라서 아주 미끌미끌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테트라포드는 사이사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곧바로 추락. 맞아. 또 단단하고 높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중상을 입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쉼 없이 치는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인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는데요. 여러분 무서우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대안,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그리고 구명조끼나 미끄럼 방지용 신발 등 이 개인 안전 장비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는 독을 품고 있는 위험 어종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우, 못되게 생겼네. 못되게 생겼지만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앙증맞죠? 이 화려한 비주얼의 물고기의 이름은 미역치입니다. 제주도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미역치는 다 자라도 약 7에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손바닥 하나보다 작은 거예요. 저 녀석이 그런데- 뭐 위험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귀엽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이 미역치는 무시무시한 독침을 숨기고 있는데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독으로 무장. 만약에 독침에 쏘이면 독이 퍼지면서 맹렬하게 통증이 밀려오는데 이 통증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심하면 손과 어깨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아이가 그렇게 센 거예요? 독덩어리네, 독덩어리. 그래서 일단 이 미역치를 잡았다. 그러면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낚싯줄을 잘라서 보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입니다. 이번에는 남해나 제주도에서 선상 낚시 나가시는 분들 이 녀석도 꼭 똑똑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쑥이미. 자, 이 녀석의 영어 이름이 Devil Stinger, 일명 쏘는 악마입니다. 와. 근데 영어 이름에 데블이 붙었으니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장난 아니네. 쑥임이라는 어감도 뭔가 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녀석은 정말 공포의 물고기인데요. 쑥이미 역시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가시, 머리 돌기 등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몸 전체가 독이고요. 특히 등 지느러미, 가시의 독이 가장 강한데 여기에 쏘이면 그 부위가 붓고 피가 몰리면서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된다고 하니까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못생겼다, 화려하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역치, 쑥이미 모두 양볼락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느러미 부분이 볼락과 아주 흡사한데요. 일단 가급적인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한 물고기들에게 쏘였다! 그러면 주변 가게라도 뛰어가서 뜨거운 물을 구해오세요. 그래서 지느러미나 가시의 독은 대부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약 45도나 50도 정도의 온수에 상처 부위를 담가두면 고통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처치고요. 그렇죠. 물고기의 피부나 바닷물에 있던 세균의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